건설회사 현장 근무와 결혼. 안녕하세요. 잉어입니다. 건설업계가 아닌 타 업계에서도 출장, 파견, 지방 및 해외 발령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건설업계, 특히 시공사에 근무하다 보면 현장 근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토목 현장은 그 목적물의 특성상 수도권이나 시가지 근무에 비해 국내, 지방, 오지, 해외, 오지 근무의 비율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연고지, 가족, 친구들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물론 인프라도 열악해지기 때문에 본사 근무에 비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토목사업의 매출은 대부분 현장에서 발생하니 이 업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내 한 몸 조금 힘들고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결혼하기 전 결혼 정년기 때 현장 근무가 가장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고3 수능 시험 후 전공 선택할 때 그리고 결혼을 꼽는데요. 현장 근무를 하다 보면 이 중요한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조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인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결혼에 골인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등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열정 넘치는 새내기 건설인은 이미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업에 집중하고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군대를 가는 등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겁니다. 하지만 물론 학점 관리, 스펙 관리, 기타 사회생활 준비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되 선택으로 치부되던 이성교재,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그냥 유희를 위한 이성교재가 아닌 이성교재를 통한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의 이성에게 편안함을 느끼는지, 이성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 내가 이성에게 기대하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성을 바라보는 나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고 또 당연히 이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깨달아가야 합니다. 그런 경험치가 많이 쌓일수록 짧은 만남에도 그 사람의 면면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고 이런 눈썰미로 불필요한 만남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나에게 맞는 이성을 보다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케이스는 운 좋게 취업을 하기도 전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인연을 찾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회로 진출할 때까지 그냥 그 분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교제를 하다가 취보 성공 후 바로 결혼하면 그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 진출 전에 결혼까지 생각하는 이성 친구를 만들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취업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취업 후에는 이제 회사의 인력 수요에 따라 각 조직으로 발령받을 것이고 만약 시공사라면 아무래도 현장 중심으로 회사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으로 발령이 날 확률이 좀 더 큰데요. 이때 저는 회사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공사 인사 담당께서는 신입사원 국내 현장 배치 시 가능하면 기존 연고지도 고려하여 발령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신입사원이었을 당시 인사 담당께서는 가능한 연고지와 멀어져야 집 생각이 안 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부산으로 보내고 부산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고 하셨는데요. 괜히 주말 귀가 시간 및 교통비만 증가시킬 뿐 멀어진다고 일의 집중도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워라밸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업무가 끝난 후 자기 개발을 하거나 결혼 상대자를 많이 만나볼 수 있도록 회사가 몽리 부리지 말고 배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 업무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발령이 나든 본사에 발령이 나든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없다면 업무 시간 외에 게임, TV 보기, 술자리 등
개인적인 유희를 위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많은 이성과의 만남 자리를 시도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소개팅을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정직한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소개팅 어플, 그리고 때로는 업무나 행사 중 우연히 알게 되는 인연까지 적극적으로 기회를 쟁취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람의 면면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안목을 통해 화려한 외모보다는 앞으로 평생 나와 한 팀이 되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선하고 성실하며 똑 부러지는 사람인지 내면을 잘 살피며 만나셔야겠죠. 그리고 만났을 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기 관리를 결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타고난 얼굴형은 못 바꾸겠지만 선크림과 버프를 잘 활용하여 현장의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기초 화장품에 신경을 쓰는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늘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꾸준한 운동을 통한 몸매 관리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평소 뉴스, 시사, 요즘 인싸들의 핫한 문화를 깊게는 모르더라도 아예 등지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만 알아도 매끄러운 대화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결혼할 상대를 만났을 때 현실의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평소 현장 월급이 넉넉하다고 플렉스 하지 마시고 저축을 꾸준히 해서 결혼 자금을 쌓아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오지 현장에서 천년만년 근무할 리는 없고 현장이 준공되든 인사 순환이 되든 수년 또는 수개월 내에 다른 조직으로 이동할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동기나 지인을 많이 사귀고 소통하여 본사나 연고지 현장의 인력 수요 상황에 늘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 인사 담당 실무자와 연이 닿으면 기회가 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겠죠. 또 정보만 가지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평소 업무와 인성에 대한 평판 관리는 기본이고 기사, 기술사 취득 등 제3자가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능력과 성실함의 지표, 해외 업체를 상대하는 팀으로도 갈 수 있도록 평소 어학 능력 향상에도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지는 않지만 늘 나의 현장 근무, 즉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나의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마음을 불태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망과 좌절은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지만 열정과 자기 독려는 상황을 점차 좋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을 만한 몸매, 그리고 재미있는 언변, 자신의 직업과 업무에 자긍심을 갖고 늘 최선을 다하는 현장 근무 긍정 청년과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늘 비관적인 청년, 둘 중 누가 더 매력적인 배우자감일까요?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이성의 입장에서 아주 매력적인 직업은 아닐 수 있지만 나만은 누구보다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람과 행복한 결혼에 골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끝!